입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고요. 9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오늘은 객관식으로 내드렸었는데 정답은 2번 에이펙입니다. 에이펙. 다음 달 말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죠. 8460님 2번 에이펙입니다. 정답 맞으셨고요.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이라고 이것도 쭉 풀어서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8238님은 20년 전 그러니까 2005년 부산에서 열렸던 그 에이펙 정상회담 추억을 하고 계시네요. 당시에 역사적인 장소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누리마루 다녀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누리마루. 지금도 아주 좋은 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4774님 식스팩. 예. 시스팩보다는 에이펙. 3510님 에이펙 얼굴이 당기는 계절입니다. 팩이나 해야겠네요.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실시간 의견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또 제가 다 불러드리지 않더라도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증시는 좀 엇갈리고 있네요. 코스피는 0.4% 좀 하락으로 돌아왔었고요. 3,447 그리고 코스닥은 0.35% 강보합인 860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닥만 오르는 날은 최근에 좀 흔치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강세인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2원 1392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하이닉스도 오늘은 0.6% 조정, 삼성전자도 0.7%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가 3.7%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이 AI 개발사들은 엄청나게 또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 AI를 쓰는 사람들도 또 자기 개발 측면에서 또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만요. 챗GPT를 이용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40%가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벌써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엇갈리는 건 물론이고요. 아마 우리의 또 연봉도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AI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저자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사실 이 AI 때문에 가장 바쁜 사람이 김덕진 소장이 아닙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불러주셔서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청취자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네. 느꼈던 게 AI 시대가 돼도 인간의 센스는 못 이기겠다. 너무 재밌는 의견들이 있어서 혼자서 킥킥대고 있었는데 AI 막 여러 가지 딱딱하고 어렵고 무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우리가 좀 즐겁게 같이 논의도 하고 뭐 센스 있게 보다 보면 예. 얘랑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AI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 쉽게 알려드리는 일 열심히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업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소소한 대화들도 마찬가지고요. AI 에이전트라는 이제 책도 쓰셨었는데 네. 김덕진 소장님은 그 AI 에이전트 몇 개나 쓰세요? 서비스 세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일단은 나오면 다 써봐요.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로 많이 쓰는 거는 한 6, 7개? 6, 7개 정도로 거의 핵심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던 챗GPT일 텐데 요즘에는 저는 챗GPT보다 오히려 구글 제미나이를 꽤 많이 써요. 더 좋아졌죠. 네, 구글 제미나이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 AI 분야에서 가장 이제 이 기술을 먼저 선두주자가 우리는 이제 챗GPT를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 구글이거든요. 네. 구글이 뭐 지금 챗GPT에 들어가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다 썼는데 문제는 구글이 이거를 사업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구글이 이걸 사업화를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챗GPT 쓰고 나서 최근에 어떤 행동을 제일 안 하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구글이 그래서 안 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인터넷 검색.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구글 사이트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고 정보 클릭하고 이랬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거기서 답변을 다 해주니까 우리가 구글 덜 들어가게 되잖아요. 남의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도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아, 우리 기술은 좋은데 이거 내면 구글의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매출을 깎아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안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챗GPT라는 녀석이 2022년 11월 30일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단 5일 만에 회원수 100만을 넘겨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글 입장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시장이 바뀐 것 같다. 이거 우리도 우리 연구실에 있는 거 가져와. 그래서 내놨죠. 내놓은 서비스가 바드라는 서비스인데. 초창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드가 나오고 구글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 행사에서 바드가 엄청난 오답을 내밀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쉽게 말하면 저희끼리 쉬운 말로 헛소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광고 영상에다 그대로 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낀 건 실시간에서 데모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데 이 정보를 담고 나오는 영상에 들어가니까 야, 구글에서도 저 내용을 검토를 못할 정도로 제가 정말 이 가짜랑 진짜를 섞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심들이 드니까 네. 그때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구글이 와신 상담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봤겠죠. 우리가 챗GPT보다 뭘 잘할까. 그런데 구글이 잘하는 건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사진 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구글이죠. 그렇죠.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구글 포토라는 서비스 쓰면서 거의 뭐 모든 사진 주고 있고 영상은 누가 제일 많을까 생각해 보면 구글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과 이미지들을 학습시키는 AI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최근에 나오는 구글 제미나이라는 서비스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글 제미나이가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모델이 탑재가 되면서 거의 포토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한 내용을 좀 쓰기만 하면 바로 정말 그럴듯하게 합성하는 수준까지 AI가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구글이 상당히 또 돋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제가 많이 쓰는 서비스는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이 정보 검색을 했을 때 보고서 형태로 잘 정리해줘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제 책에도 나오지만 이 PPT 파워포인트 우리가 만드는 일이 또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젠스파크라는 녀석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특화된 서비스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뭐 여러분들이 뭐 생일이다 그러면 이제 생일 축하 노래 AI로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수노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좀 섞어 쓰는데요. 진짜로 제가 봐도 이제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이 기술의 변화 속도도 빠르고 네. 그 경쟁도 어마어마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오픈 AI 챗GPT를 유료 버전으로 쓰고 네. 구글 제미나이를 무료 버전으로 옆에 서포트하면서 썼었는데 네. 최근에는 챗GPT 유료를 무료로 그렇죠, 돌리고 그렇죠. 네. 해지하고 구글 제미나이를 유료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많으세요. 그런 사람이 요즘 또 많아지고 있고 해서 앞에서 구글의 주가가 폭락했던 시점 그러니까 잘못된 정답을 이제 내세웠다가 망신당했던 그 시점 대비 지금 구글 알파벳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죠. 그렇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게 이 AI 시장에서 구글이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또 시장이 또 평가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이른바 AI 비서 쓰는 사람만 쓰지 않나요? 어때요? 지금 옆에서 보시기에 네. 주변에서 일단 일반 사람들 에이전트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인 분야이다 보니까 이게 기존 챗GPT랑 뭐가 다르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전트 특화 서비스는 정말 쓰시는 분들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럼 에이전트가 뭐가 다르지라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좀 키워드로 좀 번역을 하면 우리가 대리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보통 에이전시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마케팅 에이전시 아니면 뭐 대행해주는 그렇죠. 대행사들. 네, 대행사들. 그럼 대행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 비서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대행사한테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 뭐 여행을 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냥 뭐 3박 4일 패키지 여행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3박 4일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거는 뭐 하고 가든 소소한 얘기들까지 우리가 시키지 않잖아요. 네. 얘네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고 결과물을 저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게 이 에이전트라는 거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챗GPT나 이런 거는 써보시면 알겠지만 소소하게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려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목적만 주는 거예요. 목적만. 뭐 예를 들면 나 이런 PPT 만들어줘라고 하면 예전에는 AI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쨌든 야 요런 정보 검색을 해라고 해서 정보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PPT 형태로 구조화해라고 얘기를 하면 또 구조화를 하고 그럼 그거를 또 가지고 PPT 잘 만들어주는 슬라이드 서비스에 찾아가서 슬라이드 서비스에서 뭔가를 만들어줘. 말씀만 들어도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잖아요. 네. 이른바 그걸 이제 프롬프트 명령이라고 그렇죠. 하고 네. 프롬프트 명령을 꼼꼼히 써야 좋은 답이 나온다. 그렇죠. 이거 불과 한 1년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3년간의 변화를 좀 한 줄씩 얘기했던 게 2023년에는 사람들이 AI가 대화만 하는 걸로 되게 놀라워했거든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랬죠. 근데 2024년에는 어땠냐면 사람들이 슬슬 얘랑 대화하는 법들을 익혀서 아 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와라는 것들을 익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의도에 따라서 얘가 뭔가를 해주는 시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도성 있게 질문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 구성을 해야지만 됐는데 이것도 단계별로 하는 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 지금이 됐더니 사람들이 기대감이 더 커져서 야 너가 알아서 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던졌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AI 회사들이 기술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해내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내가 오늘 성공 예감을 소개하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라고 만약에 시켰어요. 그럼 AI가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대리인이 하듯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럼 이거를 사람이 일하듯이 단계를 먼저 생각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선 일단 내가 성공 예감이 무슨 프로그램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야겠네. 검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소개하는 거니까 소개하는 PPT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겠네? 라는 구조를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8페이지를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8페이지의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그럼 구성을 한 다음에 PPT를 만들려면 이미지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가 알아서 그럼 요 키워드별로 이미지를 찾아요. 그러고 나면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죠. 그럼 이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성공 예감이라는 거 내가 찾아보니까 되게 비즈니스를 알려주고 경제 관련된 거니까 이 PPT의 컬러는 파란색 중심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PPT를 파란색 톤으로 세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하나씩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PPT를 완성을 한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앞서도 폰트 디자이너 얘기하셨지만 AI가 그럼 요런 거에는 이런 폰트를 써야지까지 그 폰트를 만들지는 못하고 폰트를 자기가 골라서 배치까지도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결과를 딱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치 PPT 전문 업체한테 맡긴 것처럼 얘가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네. 그냥 일 하나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딱 지시했는데 네. 갑자기 직원 4명 5명이 자 회의실로 모여봐. 맞아요. 그 사장님의 지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하면 될까라고 막 회의를 해서 결과물 하나 낸 것처럼 네, 맞아요. AI가 그 안에서 생각하고 검색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도 막 보여주고 네. 진짜 회의체 하나가 돌아가는 거네요. 나를 위한 회의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에이전트라는 말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에이전틱 AI라고 그러거든요. 에이전틱, 그러니까 TIC로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말씀하신 구조가 밑에서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시키면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4-5명의 팀원처럼 4-5개의 AI 에이전트가 각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조인 거예요. 기획자 오고 디자이너 오고 맞습니다. 마케터 오고 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하듯이 그렇듯이 검색 AI 에이전트, 디자인 AI 에이전트,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기반 AI 에이전트 이런 애들이 4-5개가 모여 있고 그 4-5개의 명령을 주는 워크플로우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팀처럼 야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그걸 단계별로 쪼개고 그럼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된 이유가 이들끼리의 언어가 표준화가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아마 이 AI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작년 한 올해 이제 중순부터 MCP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MCP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기술의 표준이 맞춰진 겁니다.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레고 블록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마다 이 레고 블록 끼는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바닥판에다가 A 회사, B 회사를 같이 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B 회사의 블록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같은 작품에 낄 수가 없으면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AI 회사들이 각자의 표준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 표준을 빨리 통합을 시켜서 이 산업을 키울 거냐라고 할 때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표준 MCP라고 하는 레고 블록의 스타일을 지정을 했어요라고 했더니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그러면 너가 만든 표준 따라갈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레고 블록이 다 하나의 판에 낄 수 있게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럼 각자의 레고 블록들을 꼽기만 하면 네.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봤더니 저 마케팅하는 에이전트는 저쪽에 있는 서비스를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레고 블록을 갖고 오고 그리고 야 뭐 시장 조사하는 에이전트들은 저 사람이 만든 게 좋은 것 같아. 갖고 오고 레고 블록을 쫙 조립을 하면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언어 모델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 챗 GPT 같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 말고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PPT를 특화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아니면은 내가 내용을 주면 보고서를 끝까지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많아지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벽돌 사이즈가 다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네. 벽돌에 뚫려 있는 구멍도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USB-C 타입으로 또 통일이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획하는 AI 에이전트는 여기가 좋고 디자인하는 AI 에이전트는 나 저거 별로던데 다른 에이전트 불러와서 해줘라고 하면은 그 테이블에 의자를 이제 뺐다가 그렇죠. 새로 이제 누굴 불러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거 AI 쓰시는 분들이 직원 하나 채용한 것 같다가 아니라 직원 4-5명을 채용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딱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변화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키워드로 만든 게 있는데 뭐냐면 AI 에이전트 보스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 보스의 시대요? 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럼 AI가 보스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AI의 보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요. 네. 내가 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팀장 혹은 내가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옆에 AI 에이전트가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챗GPT 하나. 그러면 내가 일을 시키면 챗GPT가 일을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일을 끝까지 못하니까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AI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사람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줬더니 그 일을 1번 AI가 해내고 그거를 2번 AI한테 연결을 하고 하니까 한 사람이 쓰는 AI 도구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혹은 팀장 AI 에이전트 밑에 각자 여러 가지가 붙어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막 생기니까 사람은 내 아이디어를 던져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AI가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 AI 하나하나를 사람처럼 비유를 하면 마치 하나의 팀을 이끄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 팀을 이끄는 AI 에이전트 보스가 되는 건데 이런 팀들이 여러 개가 만나면 예를 들면 저도 AI를 한 10개 쓰고 우리 편집장님도 AI를 10개 쓰고 그럼 저희 둘이 만났어요. 네. 그럼 저희 둘이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해요. 그럼 그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10명씩의 팀을 이끄는 팀장 둘이서 일을 같이 하는 회사의 조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개인이 그러한 AI를 몰고 가는 사람을 우리가 에이전트 보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기업의 형태를 프론티어 기업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형태가 일반화되면 기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마케팅 팀, 디파트먼트 부서별로 이제 사람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마치 영화를 처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태스크포스 팀 같은 프로젝트 팀. 네, 프로젝트 팀 같은 그런 형태가 일상화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보고서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 1인 창업이 더 늘고 있고 1인 창업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진 거죠. 예전에는 우리 마케터도 뽑아야 되고 누구도 맞아요. 뽑아야 되고 했는데 이 주변에 좀 좋은 사람 좀 추천 좀 해줘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좋은 AI 에이전트 추천해줘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요. 전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고 이미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써먹을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갈 때 아니면 뭔가 제품 가격을 비교할 때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클릭해보고 비교해보는 거 여기서 시간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가격 비교하다가 지쳐가지고 다음에 살래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당장 쓸만한 거 하나만 좀 추천을 드리면
퍼플렉시티라는 회사에서 코멧 브라우저라는 걸 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인터넷 브라우저를 크롬을 쓰실 겁니다. 브라우저면 인터넷 접속하는 창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띄우기 위해서 더블 치는 그 창. 예, 익스플로러, 크롬 이런 거. 네, 그렇죠. 사파리.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구글의 이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압도적인 점유율인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크롬 브라우저 우리가 인터넷 쓸 때 요즘에 좀 내가 기억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 다 자동 저장해 놓으시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얘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나에게 맞춤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나에게 맞춤을 하면 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좀 주문해줘 그랬는데 제대로 주문을 하려면 내 집 주소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성향을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용인 창고 가서 이제 뭐 물건 가져오라고 했으면 창고 열쇠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창구가 생각보다 그런 정보를 암호화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플렉시티라는 회사가 그걸 보고 코멧이라는 자기의 자체 인터넷 브라우저, 그러니까 크롬 비슷한 걸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요. 네. 그 상태에서 그 AI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창이 하나 뜨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가 제가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에 어울릴 만한 핸드폰 케이스를 좀 추천 좀 해봐. 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남성이고 뭐 예를 들면은 나이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남성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케이스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딱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알아서 마우스가 막 버튼도 누르고 클릭도 하고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의 또 특징인데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우리가 말하는 챗GPT 같은 거는 그 챗GPT 안에서만 움직였으면 에이전트는 실제로 뭔가 해봐 그러면은 자기가 실제 마우스 컴퓨터 키보드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딱딱딱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실제 저한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뒷판 케이스를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일상에서 되게 편하다고 느낀 게 예를 들면 쿠팡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갑자기 이제 그래도 한 번씩은 우리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싶으니까 야 내가 파스타를 만들고 싶은데 파스타 재료 네가 알아서 가성비 좋게 넣어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일단 스파게티 면, 그 다음에 오일, 소스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장바구니에 넣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다 된다는 지금 거예요. 됩니다. 예. 근데 약간 느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다다닥 이런 느낌은 아니고 왜냐하면 얘가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RPA 매크로 이런 거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냥 키면은 마우스가 딱 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이 화면을 보는 거예요. 본 다음에 추론. 김덕진 씨가 뭐 하나 살 때 계속 비교하고 여기서 마우스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던데 똑같이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예를 들면 야. 이런 거죠. 제가 파스타 재료를 찾아줘라고 하면 얘가 파스타 재료가 뭐가 있지 생각을 해요. 아,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스파게티 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크림 소스나 뭐 이런 소스가 있어야 되고 오일이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제가 그럼 제가 파스타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실제로 검색창에 파스타 면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 쫙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게 가성비 좋은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성비 좋으면 최저가를 고르겠습니다. 라면서 마우스 용량도 클릭을 보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장바구니를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제가 파스타 재료를 가지고 넣어줘라고 했더니 우리가 보통 파스타가 3가지 종류잖아요. 토마토 소스가 있고 크림 소스가 있고 오일 스파게티가 있잖아요. 얘가 그 3가지를 다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림 소스도 넣고 토마토 소스도 넣고 오일 소스도 넣고 근데 다 가격 가성비 좋은 걸로만 그렇게 쭉 채워서 저한테 장바구니 채웠으니까 결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하려면 당연히 직접 하면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시켜놓고 딴짓하다가 그렇죠. 오면 돼 있는 거예요. 다 해놨어? 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아까 팀장이 시켜놓고 야, 다 했어? 라고 하면은 다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있으면 속도도 더 빨라질 거고 나에게 맞춤이 될 거고 더 있거나 아니면 보고 나서 제가 그랬죠. 야, 근데 파스타를 어떻게 내가 3종류 다 하냐. 그중에서 야, 그래도 내가 제일 무난한 거 할 거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따지신 거예요? 그럼 얘가 또 무난한 게 뭘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에이전시 같은 거죠. 무난한 거. 네. 그럼 이제 또 찾겠죠. 그럼 무난한 거는 토마토 소스가 제일 무난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바구니에서 오일 소스랑 크림 소스를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까지 동작을 하는 웹사이트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짜증 안 내죠?
그게 제일 좋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람한테 시키는 대로. 막 밤 10시에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AI한테는 마음껏 시키셔도 됩니다. 야, 근데 그거를 네. 또 맞춤형으로 강유희님 오메야 점점점점 이렇게 5663님 무서워요 덜덜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이지웅님은 크롱이라고 보내는데 크롱이 아니고요. 크롱은 이제 뽀로로 친구고요. 크롬. 이게 이제 센스죠. 아까 말한 저희 그 청취자분들의 센스가 아닐까. AI는 흉내낼 수 없는 AI는 센스인데 흉내낼 수 없는 이제 센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말씀드렸던 거고 네. 이제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서비스 업체에서도 브라우저를 내놓고 네. 젠스파크에서도 그렇죠. 브라우저를 내놓고 그래서 제가 첫 화면 들어가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네 브라우저를 다운받아서 쓰세요라고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것도 또 자기네가 점유율 이제 좀 뺏어 먹으려고 귀찮게 저것도 설치하라고 하네 하고 저는 그냥 넘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 브라우저를 직접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브라우저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우리 비서가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내 생일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대놓고 내 생일 언제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웹브라우저라는 건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얘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항상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쇼핑을 할 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귀찮다고 아이디 저장을 한 30개 해놨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요거를 갖고 제 이메일을 체크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실제로 뭘 시킬 수 있냐면 야, 나 오늘 급하게 챙겨야 될 거 알려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Gmail하고 캘린더 권한이 있으면 실제로 얘가 제 Gmail을 읽고요. 제 캘린더를 봅니다. 메일을 다 보고 네. 9월 19일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 다 보고 네. 그래서 오늘 꼭 챙기셔야 될 이 일은 꼭 하셔야 돼요 라고 얘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비서네요. 왜 회사들이 브라우저의 권한을 가져가려고 하고 싸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구글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구글이 최근에 아주 큰 호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 그런 걸 탑재를 왜 안 할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최근에 그 크롬 브라우저를 원래 구글 회사와 분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다가 그 반독점 이슈 때문에. 네, 근데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제재가 끝났죠. 그래서 안 팔아도 된다. 네, 안 팔아도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왜라고 했더니 AI 때문에 이 검색 시장과 이 브라우저 시장이 이제 너네 독점이 끝나고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으니 굳이 안 팔아도 돼라는 게 판결의 이유였거든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크롬 위주로 쓰니까 이거는 사실상 독점이다. 네. 독점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거 분사시켜야 한다. 팔아라. 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보니까 뭐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사파리도 그렇고 젠스파크도 그렇고 저마다 이제 브라우저가 다양해져 가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한 독점은 가지는 아니겠다. 검색을 사람들이 구글에서만 했는데 요즘에는 구글 안 들어가고 챗GPT에서 하는데 퍼플렉시티에서 하는데 그럼 너네도 옛날보다 점유율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경쟁 시장이 열린 거야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또 반대로 구글에게는 호재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구글에서도 AI 검색 기능이 들어갔고 그리고 조만간 이런 브라우저에 탑재되는 AI 에이전트가 아마도 크롬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이제는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한테 뭔가 알아서 해. 야, 일 해봐. 그러면은 지가 마우스로 움직이고 클릭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아마도 내년은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자기네 브라우저에다가 엣지라는 게 있죠. 네. 코파일럿 붙인 것처럼 이제 뭐 구글은 당연히 그렇죠. 크롬에다가 자기네 거를 이제 붙이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검색했고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어떤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어떤 걸 쓰고 있고 다 알면 보안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 뚫리면 네.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막 뭐 퍼플렉시티나 뭐 젠스파크 브라우저 쓰세요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 안 드리는 거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AI가 나의 정보를 많이 안다는 건 그만큼 내가 편리할 수도 있지만 뭔가 하나 잘못되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담이지만 뭐 기업인들 중에 가끔씩 문제 생기시는 분들 보면 그 문제를 대부분 비서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운전기사나 비서들이. 네,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서나 운전기사분들 잘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안 되겠어. 저 사람 폭로하겠어. 라고 맘먹으면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담이 또 이제 뭐 그거에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죠. 클로드라는 서비스한테 네. 이제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죠.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야, 나 이제 너 옛날 버전 안 쓰고 새로운 버전 쓸 거야라고 AI한테 시켰습니다. 네. 그랬더니 AI가 제발 저 좀 계속 써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이제 너 안 쓰고 너는 폐기할 거고 다음 버전 쓸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 AI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이메일에서 봤더니 불륜 사실이 있으시던데 그 어메. 불륜 사실을 제가 우리 보스한테 이메일로 보내버릴 거예요. 진짜? 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게 사고 실험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연결돼 있는 테스트를 이 클로드라는 회사,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 중에서 이메일과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AI한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켜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하.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AI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 이제 없애버릴 거야. 막 이렇게 야, 했더니 대단하다. 그걸 갖고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정말로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변화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보안 이슈가 한번 뚫리면 다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좀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의 브라우저를 막 까는 거는 좀 추천을 안 드리고요. 야. 하지만 이런 보안성에 대한 이슈는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될수록 보안과 관련된 회사들의 중요성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해야겠네요. 이게 사실 금융권에서만 쓰는 용어이기는 한데 그쵸. 평소에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또 찾아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한테 네. 너 이제 구형됐으니까 너 용광로에 넣고 폐기해야겠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총 들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우리의 보안, 안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거고 신기하다가 또 무서워지기도 하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참 IT AI가 커뮤니케이션 김덕진 소장과 함께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김덕진 소장과 이야기는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회원의 30%인 297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고객별 고유번호, 가상결제 코드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28만여 명은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 CVC 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까지 유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던 교육대학 수시 모집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진학사는 2026학년도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수시 모집 경쟁률이 평균 7.17대 1로 전년 5.93대 1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대 합격선이 하락한 점과 정부의 교권 강화 기조, 취업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합의가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간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위재성님이 이제 AI로 간첩도 잡을 수 있겠네요. 라고. 9707님. 어제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셨나 봐요. 다시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고 있고요. IT 커뮤니케이션 김덕진 소장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AI로 나 스스로 업무의 능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그 광고 시장, 검색 시장도 이제 막 달라지니까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마케팅 측면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아지겠네요. 정말 많아집니다. 아마도 그 올해 이제 또 연말이 되면 여러 막 트렌드 책들이 나올 거잖아요. 예. 저 역시도 실은 이제 그 다음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되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흥미롭고 놀랍고 큰 변화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당장 준비 안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정도의 변화예요. 예. 왜냐하면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구글이 광고 검색 시장이 떨어질까 봐 안 만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글도 AI 검색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의 통계이긴 한데 사람들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래는 구글 사이트에서 정보를 봐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클릭을 해서 뭔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음식 찾아줘 라고 하면 음식의 정보도 나오고 그럼 그 음식을 파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넘어가는 클릭이라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글에서 어떤 정보를 찾고 그 결과만 보고 됐다
라고 그냥 나가는.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클릭을 안 하는 비율이 30%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거를 이른바 제로 클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로 클릭.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물어보고 나서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네, 챗GPT에서 그러잖아요.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이 나오면 아 해결됐네. 그래서 다른 궁금증을 눌러보지 않잖아요. 그 원래 출처가 있는 사이트까지 들어가줘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걸 원래 해야지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AI를 믿다 보니까 출처들이 다 있어도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광고하는 마케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네이버나 구글에 광고를 돈 주고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하는 이유는 검색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위에 나오면 그 위에 나온 걸 어떻게든 클릭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더 많은 정보도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물건도 사주고 이런 변화가 있어서 클릭을 하게 하는 행위 때문에 돈을 주고 광고라도 태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 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네가 여행 계획 짜주고 여행 일정 네가 골라라고 하면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AI가 고르고 AI가 정보를 정리하고 그 안에서 그냥 딱 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정말 이런 표현이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제 회사들이 AI의 간택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간택. 그렇죠. 간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고 치면 네.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 들어가서 수백 종, 수천 종 뭐 이렇게 보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 앞에 이제 그냥 차 타고 쌩 지나가면서 그렇죠. 저기 있는 백화점에서 좋은 거 5개만 골라줘. 장바구니에 담아서 끝. 백화점은 이제 미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현상에서 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정말로 많은 뭐 기사님들이 막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뭐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회사가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운전 기사들을 고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운전 기사분들이 계속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주유소 사장님은 회장님한테 잘해야 될까요? 운전 기사님한테 잘해야 될까요? 운전기사님한테 잘해야죠. 그렇죠. 지금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뭐냐면 에이전트한테 사람들이 알아서 시키니까 예를 들면 야 네가 나 맞게 쇼핑 해와. 그럼 쇼핑을 AI가 막 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의 최적자인 사람이 예전에는 하나씩 고민을 하고 고르니까 사람 눈에 보기 좋게 만든다거나 예. 아니면 사람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가 눈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AI가 해주니까 그럼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의 구조 아니면 거기에 있는 멘트들 아니면은 연급되는 것들이 이 AI가 여러 개의 상품 중에서 우리 걸 먼저 간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지 이게 실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참 아이러니하고 웃긴 현상들이 아마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AI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AI가 또 다른 AI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AI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이 AI가 어떻게 하면 나를 가져올까? 또 쉽게 말하면 예시가 이런 겁니다. 그냥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하면 결국 AI가 모든 기계나 모든 하드웨어에 붙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자동차에 있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야 라디오 네가 알아서 틀어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AI가 2대5의 성공 예감을 고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AI는 보통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요런 구조로 대답을 하더라 라는 걸 보고 역으로 그럼 그 대답 안에 우리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연구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색 최적화라는 말을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네. 그 검색 최적화라는 건 사람이 맛집이라는 걸 쳤을 때 맛집이 나오는 리스트 중에 우리 걸 어떻게 해야지 위로 올릴까? 거기에 정말 많은 광고 회사들과 이런 데가 돈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AI 최적화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이미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 허브스팟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허브스팟이라는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다 만든 회사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인바운드 마케팅이라는 말을 이제 만든 회사인데 우리가 보통 아웃바운드 마케팅이 전통적인 마케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회사 뭐 우리 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고객을 막 불러 모으는 거. 그렇죠. 막 행사도 열고. 네, 그게 이제 아웃바운드였는데 인바운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상품을 찾으니까 사람들의 검색에서 우리께 잘 보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클릭해서 우리 걸로 들어오게끔. 네, 그게 이제 인바운드 마케팅의 정의예요. 그리고 인바운드 마케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퍼널 구조라는 건데, 퍼널이 깔때기거든요. 깔때기.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사이트에 들어오만 온다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이트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홈페이지를 잘 설계를 해야 최종적인 결제까지 오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처음에 1000명이 우리 회사 매장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00명 중에 200명이라도 이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게 하려면 우리가 첫 화면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첫 화면에 뭐 할인을 어떻게 넣고 그래야 사람들이 결제를 할 것인가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퍼널 구조를 잘 만들어서 우리한테 딱 들어온 사람 중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10년 넘게 했고, 그렇죠. 그게 디지털 마케팅의 거의 표본과 기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도 연구하고 그쵸. 좋아하는 색깔, 편안하게 느끼는 그 화면상 구조 막 연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UI UX부터. 근데 그 회사가 한 3주년 중에 무슨 막 발언을 한 거냐면 자기네 컨퍼런스에서 인바운드 마케팅이 더 이상 동작을 안 합니다. 퍼널 구조가 더 이상 동작을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 AI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AI한테 맡기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구조화가 아니라 AI가 골라서 결제를 하는 구조에 맞게 디지털 마케팅이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걸, 이 인바운드 마케팅이라는 걸 선언한 회사가 이제 3주 전쯤에 상징적으로 자기네 행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AI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는 회장님이 아니라 네. 운전기사님에게 잘 보여야 우리 주유소가 간택받는다.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회장님의 눈에 못 띄었던 회사들도 예. 기사님들한테만 좀 잘하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바닥부터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님한테 좀 음료수 좀 드리고 서비스 잘해드리고 유리창도 닦아드리면 되겠지만 네. AI한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사님들한테 잘하려면 기사님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아하. 비슷하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파시면 그 상품군을 AI 여러 종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료수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야, 지금 20대들이 가장 더울 때 먹을 만한 음료수가 뭐가 좋은지 네가 추천 좀 해봐 라는 걸 챗GPT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퍼플렉시티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클로드한테도 물어보면 얘네들이 재미있게 답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그 AI는 요게 좋아요라고 브랜드를 올려주기도 하고, 두 번째 AI는 이게 좋아요라고 딴 브랜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특징들을 보다 보면 어떤 걸 두 개 발견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말투가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이거를 예를 들면 20대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고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보다 보면 이 AI가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때 요런 형태의 문장의 구조가 돼 있는 걸 잘 가져오는구나라는 걸 익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세팅을 하는 게 내년인가 올해 말에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소개 문구, 우리 회사에 있는 광고 멘트 이런 것들을 AI,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좋아하는 말투처럼 AI가 좋아하는 말투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변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비슷한 건데, 기사님들 어디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누구야 거기 김 씨한테 물어보면 돼라고 하는 어떤 권위잖아. 그 안에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AI 사이트들을 보더라도 이게 이 AI가 정보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 출처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이 회사들의 알고리즘도 바꾸고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권위 있는 사이트의 내용들을 많이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다른 게, 제가 예전에 AI한테 김덕진 소장에서 알려줘 그러면 한 작년까지는 얘가 막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정보를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해보니까 김덕진 소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그러면 제가 소속되는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책도 우리가 읽는 이
그 인터넷 서점들의 리뷰를 직접 먼저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회사의 상품들이 그런 좀 어느 정도 인지도 있거나 우리가 말하는 사이트들에 많이 언급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를 받기 위해서 AI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AI가 나를 좋아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좀 변화들을 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똑같은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봤을 때 이 AI 에이전트가 주는 답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맞춤형으로. 그럼 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맞춤형으로 대답이 다 달라지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우리 상품이 검색되게끔. 와, 이거를 뭔가 키워드를 잡는 건 더 어렵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키워드 업데이트들이 되게 필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도 되게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완전히 안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AI면 역으로 웹사이트 자체도 변화하는 거예요. 뭐냐?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랑 기자님이 그 사이트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제 AI를 통해서 멘트들을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AI가 그때그때 챗GPT 같은 게 멘트를 싹싹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네. 미래의 일 같지만 실제로 내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덕진이라는 사람을 아니까, 네. 내가 이대호라는 사람을 아니까. 와, 이거는 무서워진다. 또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예. 우리가 말하는 백화점의 점원들 중에 물건 잘 파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손님 잘 알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사람한테 하는 멘트가 다르고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의 멘트가 다르잖아요. AI도 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의 AI는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내용을 맞춰주는 이런 에이전트의 변화들이 아마 많이 오게 될 겁니다. 7892님이 슬퍼지네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하니 안 그래도 인간 소통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 1300님 인간의 뇌는 퇴화가 확실합니다.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또 이 변화 우리가 또 적응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참고로 오늘 우리 PD님이 김덕진 소장이 이번 그 인터뷰를 유튜브에 올릴 때 썸네일을 AI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방송 끝나고 한번 또 확인을 해보세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트렌드 배우는 것 참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K-뷰티도 전 세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뷰티 트렌드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전미영 대표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일라디오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